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주영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계부에 혹시 삐용삐용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저희 가계부 구조대가 직접 출동해서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 연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요.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며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도 보이겠죠. 우리 집 가계부의 사고 원인을 알아보는 도와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멋진 우리 가계부 구조대가 지금 제 곁에 계시는데 김성환 전문가님, 송승엽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승엽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세상 만사 걱정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송승엽입니다. 네, 김성환 전문가님. 단결!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김성환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같이 격려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제가 사실 군대를 안 다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생략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장 강주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게 우리의 인생사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집 가계부에 있는 작은 구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가계부와 재산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요. 아니 우리 구조대장님부터 한번 먼저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인 저와 김성환 대원이 우리 돈이 날아가지 않게 확실하게 단속하고 관리해드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믿음직합니다. 자, 우리 구조대원분들의 활약 기대해 주시면서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구조 신호를 보내오셨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유,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갈 돈은 많고 아, 여보, 이번 달 성과금 들어왔어요? 받긴 받았지. 근데 왜? 아니, 이번 달 가계부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니 당신같이 알뜰한 주부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수영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이다 다 내고 나니까 보험료 낼 돈이 없네. 에이, 뭐 일주일 정도는 연체해도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음 주에 2배로 한번 불려다가 줄게. 2배? 당신 설마 주식 투자했어요? 아이, 요번엔 달라.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니까. 아니, 뭐 미국 주식은 뭐 오르기만 하고 뭐 내리진 않는답니까? 아, 진짜 못 살아 정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해봤는데 저 꽤 잘하죠? 네. 아니, 근데 김성환 전문가님도 꽤 잘하시는데요? 아, 제가 또 왕년에 이 배우로 한번 꿈꿨었습니다. 아, 진짜요? 꿈은 뭐 아무나 꿀 수 있긴 하죠. 네. 네, 자, 워워 진정들 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신 우리 가계부는요, 45세 주부분의 가계부였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원이시고요, 50세신데 지금 20살 대학교에 가는 딸과 13세 아들이 한 분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 때문에 등록금을 내느라 지금 보험료가 연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데요. 남편분은 또 비상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성투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김성환 전문가님, 가계부 특이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청자님 가계부 점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490만 원, 지출은 480만 원으로 시청자님 가계부의 경우에는 수입 내에서 지출이 초과되지 않게 지출 통제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고정 지출에서는 보험료가 70만 원, 네. 대출 상환은 5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 지출에서는 지금 한창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드님을 위해서 이 자녀 교육비 60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네, 이 가계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계부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가계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역시 우리 집 가계부 대장님답게 바로 이제 문제점을 바로 발견하시네요. 네.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원이라는 보험료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집 월 적정 보험료는 얼마인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잘 살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월 적정 보험료 수준입니다. 이제 연봉 3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자녀 유무, 연령별로 분류를 해 두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꽤 많이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70만 원 괜찮을까요? 예, 그렇다면 오늘 시청자님 부부의 적정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네, 시청자님 부부는 연평균 소득 6천만 원으로 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적정 보험료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아. 네, 하지만 이번 시청자님이 보험료로 납입하시는 게 약 70만 원으로 적정 보험료보다 40%나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아니 굳이 안 내도 내는 돈을 이걸 내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금 40% 이상이나 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구멍이 숭숭 뚫려 계셨네요. 자, 또 다른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MC님, 네. 오늘 시청자님 혹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저축은 얼마만큼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저축하고 계신 돈이 20만 원 정도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노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지금 막연하게 저축을 하고 계시지만 네. 비상자금 목적으로 입출금 통장으로만 저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저축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주진 않으셨더라고요. 아, 혹시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아니 근데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요? 어떤 이름 붙여요? MC님, 네. 낯선 곳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긴 있죠. 굉장히 어.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만 허비하다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지 정확히 이름표를 달아놓지 않으면 네.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꼭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정에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보험 리모델링과 수입 지출을 통제해서 저축이나 부채 갚는 데 사용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돈 관리가 되겠죠. 이 돈 저희 가계부 구조대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 목표가 있는 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제 재무 상담부터 시작해서 보험 리모델링까지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사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적 가계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위험 요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성환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CI 종신보험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가정의 보험 현황 보시면요.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CI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30세 만기에 갱신형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종신보험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CI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점인 거죠?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태생은 사망보험금입니다. 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더구나 이 CI 종신보험은 종신보험군 중에서도 가장 보험료가 비싼 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싼 CI 종신보험을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님 아내분까지
두 분 모두 갖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보험료가 70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던 거였네요. 자, 혹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게 맞은지, 아니면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와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인 찾아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문제점은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갱신입니다. 아하, 갱신이요? 네. 그거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사실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던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이제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5년 갱신부터 1년 갱신까지 갱신 주기가 다소 다르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 중에서도 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지 않고 종신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손보험에 최근에 실손보험이 개정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시청자님의 가정에도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5년 갱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이 딱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점검을 받으시고 어떤 열차를 탈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렇게 실손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마지막 문제점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저금리 시대의 노후 준비는입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보셨다시피 저축이라고는 사실 조그마한 적금 하나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노후 생활비는 시청자님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전부셨고요. 그리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국민연금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내분도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에는 뭐 먹고 사나요? 이슬? 이슬이요? 그 이슬만 먹고 산다 할 때 네. 그 이슬 말씀하시는 거 이슬. 맞죠? 물론 남편분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에는 발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의지할 확률이 높겠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죠. 따라서 저희가 저금리 뺨치는 연금으로 시청자님 부부의 연금을, 노후 생활비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기대하세요. 네, 우리 가계부 구조대원분들의 자신감이 아주 뿜뿜하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계부에도 여러분의 연금에도 자신감을 얹어드리겠습니다.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자신감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 원하셨죠? 구해줘 가계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성환 전문가님, 앞에서 이제 가계부 위험 요인으로 CI 종신보험이랑 실손 의료비 갱신, 그리고 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를 꼽아주셨는데,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CI 종신보험부터 이거 해결해 볼게요. 오늘의 시청자님 가정에 남편분께서는 별다른 건강보험 없이 CI 종신보험 한 건을 갖고 계셨는데요. 보험료 보이시나요? 무려 32만 원입니다. 어머나. 예, 보험료 가격만 보면 헉소리가 나오죠. 네. 예, 그런데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CI 종신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셨어요. 역시나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아내분이랑 남편분이 함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청자님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CI 보험, 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니스의 약자인데 혹시 크리티컬 일니스가 뭔지 해석 가능하신가요? 영어요? 네. 크리티컬, 비판적인? 질병?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대한 질병입니다. 어머나. 네, 이 중대한 질병은 약관상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중대한 질병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 진단만 됐을 때 바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던가 암의 암세포의 이제 침윤 정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긴 했었는데 막상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이건 요래서 안 되고 이건 또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CI 종신보험이라고 다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하는 목적과 정말 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CI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님은 현재 저축도 적게 하시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고 대출만 겨우겨우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보험은 이제 가장 비싼 CI 보험을 네. 준비하고 계신 거였죠. 오. 근데 사실 CI 보험이 굉장히 비싼 보험이니까 대출금까지 있으면 더 부담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이제 좀 허덕이고 있는데 외제차 타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 정도예요? 네, 오.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서 무리하게 되면은 돈이 좀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해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CI 보험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당장은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게 장기전이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CI 종신보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재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비싼데 반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이 보장의 범위가 좀 다소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를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 범위보다 훨씬 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가격은 낮추고 범위는 늘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보장 범위는 어떻게 늘어나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보장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중대한 뇌출혈만 보장이 되었었는데요. 중대한이 아닌 뇌출혈과 뇌경색, 즉 뇌졸중까지 보장이 되고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일반적인 심근경색과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까지 포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저희가 보장을 빵빵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빵빵! 네. 보장의 범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10명 중에서 뇌출혈이 1명, 뇌졸중이 6명 정도이고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도요. 전체 허혈성 심장 질환 10명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은 1명 정도의 아주 좀 적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시기마다 가입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가까운 전문가분들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래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상담은 저희 구조대에게 연락을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의 보장은 빵빵해졌는데 중요한 건 보험료잖아요. 보험료가 어떻게 다이어트 됐을까요? 보험료가 어떻게 다이어트 됐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시죠? 네. 기존에 70만 원이었어요. 이 보험료가 혹시 얼만큼 내려갔을지 예상되시나요? 글쎄요, 한 60? 60이요? 네. 이거 그 진행자님이 MC님이 통이 좀 작으시네요. 제가 좀 소심이에요, 스몰 마인드. 놀라지 마시고요. 네. 지금 무려 48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낮춰드렸습니다. 와. 지금 일단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시청자님 부부의 이제 CI 종신보험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의 갱신형 보험, 그리고 이제 또 30세 만기였어요. 이 부분은 비갱신형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보험료 때문에
이제 불만이셨고 항상 힘들으셨는데 이제는 보험료가 이렇게 다이어트 되면서 보장 범위는 넓어지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험 요인 만나보도록 할 텐데 실손 의료비 갱신을 꼽아주셨거든요. 자, 송승엽 전문가님, 이 실손 의료비 갱신이 왜 가계부의 위험 요인인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먼저 이제 실손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병원을 가게 되죠. 네. 가고 이제 병원비를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병실료나 뭐 수술비,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이 청구가 되었다면 최소는 7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손보험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낸 돈 이상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실손보험은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감기나 염좌 같은 부분들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다들 이제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갱신형 보험으로만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CI 중심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 실손 의료비는 다 갱신형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더 답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병원비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어서 기존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다 보니까 특약으로 또 해지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 가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신실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건강하셨던 분들은 가입하시는데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을 하나씩 안게 되시다 보니까 새로이 실비 가입하시는 게 제한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착한 실손 전환 제도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실손 전환제도요? 아니, 얼마나 착하길래. 저도 한착함 하는데 이름이 착한 실손 전환제도일까요? 아, 정말요? 네, 아, 더 제가 안 착해요. 그래도 관상을 좀 봤는데 네. 되게 착한 관상이시더라고요. 네. 뭔가 엎드려 절받게 이름을 했지만 주형실손 감사합니다. 전환제도로 좀 바꿔야겠어요. 좋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제시해주신 착한 실손 전환제도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 의료비로 이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는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환할 때 심사를 최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김성환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거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안 갖고 계신 분이 누가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이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지 의무와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실제 손해보험사의 실손 전환 시의 이제 고지 의무 사항인데요. 네. 정말 신경정신과 질환 관련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승혁 구조대원. 이렇게 착한 실손 전환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걸까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외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실손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실손 전환이 안 되는 실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상되는 항목이 신실손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내장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한 신실손 보험은 15년마다 보상하는 이제 보장 내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연령이나 병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실손만큼은 진짜 케바케, 상황 바이 상황처럼 진짜 보바보, 보험 바이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계부 위험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김대원 준비해 주시죠. 네, 그렇죠. 2020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노후생활 월 평균 생활비 통계를 보면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267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청자님 월급의 55%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요. 시청자님 부부의 예상 노후 생활비는 140만 원인데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네. 노후에는요. 저축 금액과 생활비가 줄어들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후에 증가하는 머니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름 펴주는 머니? 아니면 해외여행 가는 머니? 아, 그거죠. 손주들 용돈 주는 머니? 머니! 아니죠. 네. 네, 바로 병원비입니다. 아, 병원비! 네, 그런데 140만 원의 생활비로는요. 병원 가기도 빠듯하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적정 생활비의 80% 수준인 200만 원까지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이 시대에 우리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감해요, 이건 진짜. 저희가 누굽니까? 네. 가계부 구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출동! 저금리 시대 진짜 골치 아프죠. 네. 이제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연금을 이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해드린 연금은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입니다. 5%요? 네. 아니 5%면 좀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빨리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네.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변액연금과의 이제 차이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 변액연금은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과 동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률과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이제 다소 좀 복잡하게 계산되기는 하지만 내가 낸 보험료가 연단리 5%로 이제 운용이 되어서 평생 연금 기준액이 설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이 원했던 보험을 딱 집어주셨는데 자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송대원, 지금 딱 찍어서 5% 최저 보증형 그중에도 변액연금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찌릿.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인데요. 변액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이제 평생 연금액으로 설정이 되면서 최저 보증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게 된다면 더 추가적인 연금액을 또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모두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아, 꿩 먹고 알 먹고. 자, 근데 사실 이 변액연금은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김성환 전문가님. 우리가 이 변액연금이 과연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 변액연금과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연금 수령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일반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개시 시점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반면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을 때 개시하게 되면 아주 꽝입니다. 네. 꽝 안 돼요. 반면에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납입 기간만 잘 지켜준다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단리 5%로 운영이 되어 평생 연금 기준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여부랑 관계없이 안정적인 최소한의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게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제가 비유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네. 일반 변액연금과 이제 최저보증형 5%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붕. 네. 지붕은 둘 다 뚫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연금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하지만 일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연금액이 얼마큼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저보증형 5%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좀 탄탄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지지선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진짜 연금은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월세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월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총 3층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1층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그리고 2층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1, 2, 3층이 다 잘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3층 연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연금 준비해드린 부분이 이제 보여질 텐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어디로 갔는지 몰랐던 미파악 지출 10만 원이 있었죠.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하셨던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나갔던 보험료를 잡아서 저희가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남편분의 경우 월 22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하셔서 65세 이후에 월 28만 원을 종신토록 받게 되실 예정이고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씩 15년간 납입하시고 동일하게 65세 이후부터 월 40만 원을 종신토록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님 부부도 부부 합산해서 3층에 연금 빌딩을 저희가 이제 세워드렸는데 네. 1층에는 국민연금이 총 1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층에는 퇴직연금 4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3층에 개인연금 총 68만 원 해서 합산해서 월 208만 원의 연금 빌딩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와, 1층, 2에 2층, 2층, 2에 3층.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꿈입니다. 자, 여러분도 연금에서만큼은 빌딩주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560-6026, 02560-6026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의 가계부를 모두 해결해 봤는데 위험 요인이 제거된 우리 시청자님의 가계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유, 성격도 급하셔요. 좀 숨 좀 고르시고 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시청자님 가계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서 고금리 대출의 전환 대출을 통해서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 대출 상환액을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에는요, 온 가족 결합을 통해서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절감을 해드린 부분이 바로 보험료인데요. 무려 7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22만 원 가량을 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과도하게 보험 지출이 되었었던 CI 종신보험의 경우에 안에 갱신형 특약들도 있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장은 더 받기 쉬운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보험료 절감을 좀 진행을 도와드렸고 갱신형 특약 또한 이제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의료비 갱신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실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통해서 신실손 가입을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부족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노후 준비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많이 부족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매월 남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제 썼는지 계획은 없었던 그 10만 원과 그리고 보험료에서 이제 절감을 해드렸던 20만 원 그리고 단순히 적금에다가 저축만 하셨던 그 20만 원을 종합해서 기존에 손 놓고 있던 노후 준비를 저희가 한 번에 남편분 22만 원, 아내분 30만 원 해서 연금을 노후 생활비를 적정 생활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생활 형편과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맞게 이렇게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드리고 맞는 보험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새는 돈은 막고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자, 돈을 어떻게 잘 굴리고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560-6016, 02560-6016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계부 구조대가 출동하겠습니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의 특급 프로젝트 강주영의 가계부를 부탁해. 네, 본격적으로 저의 사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 가계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 가계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들. 아, 예, 물론이죠. 일단은 우리 네. MC님 가계부부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제 가계부를 본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은 항상 변동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320만 원 정도고요. 지출은 320만 원. 버는 돈 다 씁니다. 남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보험료는 월 25만 원 정도고 대출 상환이 있어서 제가 월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공과금도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펀드를 제가 이제 적립식 펀드가 좋다고 해서 20만 원 정도 매월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생활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생활비가 155만 원 정도, 교통비는 제가 왔다 갔다 이동이 많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통신비는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합계 320만 원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가계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긴 처음인데 제가 봐도 남는 돈 이거 괜찮을까요? 문제점이 있긴 있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험료 25만 원도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적정 보험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 쪽에서는 이제 대출 상환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저축량이 조금 적다라는 점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적립식 투자, 펀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지출, 변동 지출 쪽을 보면은 생활비랑 교통비가 조금 높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MC님 한번 요렇게 눈 감아 보시겠어요? 네. 뭐가 보이시죠? 안 보이죠? 깜깜하죠? 네. 이게 MC님 미래 같아요. 너무 깜깜해요. 아니 지금 제 미래가 이렇다고요? 그죠? MC님이 이렇게 저축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아. 결혼도 하셔야 되고 돈 쓸 일도 많아지시는데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쓸 돈 얼마나 네. 많아질 건데 잘 준비를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 점검 한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됐는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김성환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가계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 20만 원의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진단비 갖고 계시고 15,000원의 단독실비보험 그리고 치아보험 35,000원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있으신데요. 일반 종신보험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특약으로 좁은 범위의 보장만 갖고 계시고 가입하신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입하시기 전에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 한번 만나셨으면 어떠실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보험은 특히나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이랑 위험률이 큰 부분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0대 여성의 경우 특히 보험 가입하실 때 네. 유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20대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30대 중후반입니다. 네네. 여성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암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암, 소외감, 그리고 혹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유의하시면서 좀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여성의 암 종류별 발병률 추이인데요. 보시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요, 유방암은 특정암으로 그리고 갑상선암은 소외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암 보장금액의 20% 그리고 갑상선암은 10%로
보장하고 있는 형태로서 보장 금액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암이 특정암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과 대장암까지 이제 특정암으로 함께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료를 이제 일반암 보장 금액보다는 다소 적게 이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보험에 가입하였느냐에 따라서 특정암은 일반암에서 이제 따로 분류되어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액암, 유사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암 가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좀 충분한 보장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특정암, 유사암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가입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재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이제 미혼이잖아요. 네. 아직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곧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자, 미혼 여성분들 다 같이 주목해 주시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할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결혼 시점에 보통 이 보험 점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MC님도 어서 이제 좀 빨리 점검할 때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네, 그래서 결혼 전후에 따른 보험 가입은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네. 결혼 후에는 이제 부부 각각의 소득이 합해지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본인의 월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네.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해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보장 구성의 경우에도 치료 비용에 대해서 큰 지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네. 소득이 단절될 만한 암, 뇌혈관, 심혈관이라는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인생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준비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또 남편도 배우자분들 그리고 우리 토끼 같은 자식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나 모를 이 사망과 그 다음에 조기 사망 리스크에 따른 이 자녀분들과 그 다음에 배우자, 남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사망 보험금까지도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는데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은 30대, 20대 아니면 더 나아가서 40대 미혼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제가 근데 적립식 펀드에 돈을 넣고 있긴 한데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건지는 저도 돈을 내면서도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지금 우리 MC님께서 하고 계시는 적립식 펀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매달 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에 투자하면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이 적립식 펀드인데요. 네. 특정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을 덜 사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요, 소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요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면서 목돈을 모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높을 때는,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나 쉬지 않고 일정 금액 투자해 나가는 것이 적립식 펀드의 성공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적립식 펀드도 적립식 펀드인데 우리 MC님은 따로 이 연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아니, 연금에 가입하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제가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월 좀 수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까지 신경 써서 연금에 가입되는 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이 월 소득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연금 준비하시거나 뭐 저축하시거나 하실 때 얼마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제 꿀팁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평균 월 소득과 이제 월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해서 지금 납입을 할 수 있는 연금액을 우선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 기본 이제 가입 금액의 최대 2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추후에 뭐 감소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납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유지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정도는 납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서 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과 적립액을 이제 증액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MC님 네. 대출 상환액이 꽤 많으신데요. 아. 지금 이 3% 정도의 대출 또한도 MC님 신용 등급 파악 후에 알맞은 대출 찾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금융기관별 금리 상황 비교해서 저희가 2%대로 낮춰서 월 고정 지출을 10만 원 네. 이상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 개선하고 이거 가지고 비상자금까지 마련하실 수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금 제 가계부가 너무 멋지게 변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 가계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가계부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C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보험료는 기존의 종신보험에 이제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비싼 부분이 있었고 보장 범위도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보험, 종합보험 형태로 이제 가입을 준비시켜 드리고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 절감하여 20만 원 납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조정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3%대 대출 같은 경우는 2%대로 조정하면서 월 대출 상환액을 40만 원에서 26만 7천 원으로 한 13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절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프리랜서 분들 소득이 네.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줄여드린 어떤 이런 현금 흐름 안에서 비상금을 좀 마련하실 수 있게 한 달에 10만 원씩 CMA 통장에다가 저축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 노후소득 같은 경우도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 정도는 납입하실 수 있겠다 하는 금액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MC님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아니 보면은 교통비도 되게 많이 나가시고 네. 생활비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네, 왔다 갔다 이제 교통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래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품위 유지 비용도 조금 줄이셔서 이제 생활비도 좀 절약하시면서 네. 저축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 조정해드리면서 네. 현금 흐름 개선을 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가계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처럼 미래가 막막하신 우리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560-6026, 02560-6026번으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에 대한 고민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1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CI 종신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입니다. CI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가 과도하게 갱신될 때는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하자입니다. 이때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갈아탈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똑똑한 선택이겠죠. 세 번째, 마지막 꿀팁은 저금리 시대의 노후는 최저보증형 5% 변액연금으로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안정성과 수익성 두루 갖춘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 여러분의 풍족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자,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와 연금까지 리모델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02560-6026, 02560-6026으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